차가운 11월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집 앞마당에는 국화꽃 화환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77세의 박순덕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죠. 마지막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난 후 이제 집에는 세 형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민호 52세. 서울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요즘 경기가 어려워 고민이 많았습니다. 둘째 박민수 49세. 부산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며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 생활이 빠듯했죠. 그리고 막내 박민정 45세. 결혼하지 않고 줄곧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온 효자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민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영정사진 속에서 어머니가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2년 전 아버지가 먼저 가신 후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을 지키며 사셨는데 이제 정말 빈집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형님, 이제 이 집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겠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와 며칠째 머물고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관리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비워둘 수도 없잖아요. 민정이 즉시 반발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이 집을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사신 집인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그에게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거든요. 민정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넌 결혼도 해야 하고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어. 민호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민정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부모님 모시고 산 게 이런 소리 듣자고 한 건 아니에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지친 형제들이었지만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 문제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5,000평에 달하는 넓은 땅과 100년이 넘은 고택. 시가로 따지면 최소 15억 원은 나올 만한 재산이었죠. 일단 며칠 더 생각해보자. 민호가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세 형제의 마음속에는 이미 각자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집을 둘러싼 갈등이 얼마나 깊어질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말입니다. 이틀 후, 민수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간 후에도 민호와 민정은 여전히 대화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어머니 방을 정리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고 민호는 마당을 거닐며 복잡한 심정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민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상황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동생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서울에서 운영하던 인쇄소가 작년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큰 거래처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매달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내는 매일 한숨만 쉬고 대학생인 아들 둘의 등록금도 버거운 상황이에요. 솔직히 이 집과 땅만 정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하지만 민정이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동생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아세요? 어릴 때 일이 떠올라서 그래요. 저희 집은 늘 막내인 민정이가 중심이었거든요. 공부도 제일 잘했고 부모님의 사랑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저와 민수는 늘 뒷전이었죠. 특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이 기억납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돈이 필요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이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면 민정이가 대학 갈 때는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걸 지원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상처가 생겼나 봅니다.
민정이는 저녁 늦게까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상자에서 가족 사진들을 꺼내며 추억에 잠겨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형님은 정말 이 집을 팔고 싶으세요? 민정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제가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였어요. 아니다. 팔고 싶다기보다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생 앞에서 제 어려운 처지를 털어놓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저는 이해해요. 형님도 사정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 집에는 우리 추억이 너무 많아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이 집을 잘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서울의 현실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세 형제가 과연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였어요. 둘째 며느리 김영희 씨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는데 뭔가 단단히 마음먹고 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사상은 어떻게 모실 거예요? 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 큰 집을 민정이 혼자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을까요? 돌려서 하는 말이었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민수 부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부산에서 택시 운전으로는 두 딸 키우기가 빠듯할 테니까요. 특히 큰딸이 내년에 대학 들어가는데 등록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민수가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3등분하는 게 어떨까요? 각자 몫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간절했어요. 민정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들이 다 그런 생각이세요? 부모님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집 파는 얘기만 하시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부모님 모신 30년은 뭐예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민정이도 이해해요. 우리도 각자 살림이 있는데 이런 큰 집을 계속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들고. 관리비는 제가 낼게요. 민정이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살면서 관리할게요. 형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민정이의 월급으로는 이 큰 집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이미 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봤어. 민정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형님이 그렇게까지? 미안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해. 이 집과 땅이 15억은 좋게 나와. 3등분하면 각자 5억씩.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정이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어색했어요. 민정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민수 부부와 저만 마주 앉아 밥을 먹었거든요. 형님,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보려고요. 물론 민정이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했거든요. 과연 세 형제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그 답을 찾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정이가 어머니 방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직접 쓰신 편지와 함께 정식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님들, 이것 좀 보세요. 민정이가 급하게 우리를 불렀어요. 어머니의 필체로 정성스럽게 쓰인 유언장이었는데 공증까지 받은 정식 문서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작성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뜻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유언장의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이 집과 땅은 새 아들이 화목하게 상의하여 잘 관리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형제간에 다투지 말고 부모의 뜻을 받들어 현명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당황했어요. 구체적인 분배 내용이 없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누가 얼마씩 가져야 한다거나 어떻게 처분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시가 없었거든요. 그냥 화목하게 상의하라는 말만 있을 뿐이었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믿으셨던 거예요. 민정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잘 상의해서 정하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그 잘 상의하라는 말이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머니가 화목하게 상의하라고 하신 건 결국 평화롭게 정리하라는 뜻 아닐까? 이 집을 계속 비워두면서 형제들이 부담을 져야 한다면 그게 화목한 건 아니지. 제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해석이었어요. 민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맞아. 각자 몫을 정확히 나눠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진짜 화목한 거 아닐까? 계속 이 집 문제로 갈등하는 것보다는. 하지만 민정이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화목하게 관리하라고 하신 건 이 집을 지키면서 형제들이 자주 모이라는 뜻이에요. 팔아버리면 더 이상 모일 이유도 없어지잖아요. 민정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서 늦도록 대화를 나눴어요. 각자 어머니의 유언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언장이 발견된 후 갈등이 더 깊어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애매하게 써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차라리 명확하게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어머니의 배려가 오히려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끝까지 우리가 화목하기를 바라셨다는 것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각자 다른 길을 원하고 있었던 거죠.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 발견 후 2주가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법무사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각자 자신의 해석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었거든요. 법무사 선생님은 유언장을 꼼꼼히 살펴본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적으로는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형제의 표정이 모두 굳어졌어요. 설마 법정까지 가야 하는 건 아니겠죠? 민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끌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저는 혼자 다른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분할 심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집을 경매에 넘겨서 현금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동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사실 제 사업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이번 달에도 직원들 급여를 겨우 마쳤는데 다음 달은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형님이 법원에 신청하셨다고요? 민정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법원에서 온 통지서를 받고 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가족끼리. 미안해, 민정아.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갈등만 할 수는 없잖아.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사실 저도 이런 방법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법원에서 공정하게 판단해주면 우리 모두 승복할 수 있을 거야. 민수는 의외로 제 편을 들었어요. 형님 말도 맞아. 우리끼리는 도저히 합의가 안 되니까. 하지만 민정이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이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박씨집 형제들이 재산 때문에 법정 싸움한다더라. 아이고, 그 착한 할머니가 이 소식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저희를 예뻐해 주신 옆집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내가 큰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 어머니가 얼마나 형제 우애를 강조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미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었고 첫 번째 조정 기일까지 잡혔거든요. 민정이는 그 이후로 저와 말도 하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형제가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는 게 얼마나 서글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현실이었고 감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과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 후에 우리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법원 조정 기일이 잡힌 지 일주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정이가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한 거예요. 테이프에는 아들들에게라고 어머니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형님들, 이것 좀 들어보세요. 민정이가 저희를 불렀어요. 오래된 라디오 카세트를 찾아와서 테이프를 넣었죠.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는데 곧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우리 아들들아.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몇 년 전에 녹음하신 것 같았는데 그때는 아직 목소리가 힘이 있으셨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너희들이 이 집을 두고 다툴까봐 걱정이 된다. 세 형제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거든요. 민호야, 넌 큰아들이니까 항상 부담이 많았을 거야. 어렸을 때 동생들 챙기느라 힘들었지? 엄마가 미안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제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민수야, 넌 둘째라서 늘 중간에서 애매한 위치였지? 형한테도 동생한테도 신경 써야 해서 힘들었을 거야. 민수도 훌쩍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막내 민정아, 넌 결혼도 안 하고 부모 곁에만 있어줘서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감정에 젖어갔어요. 내가 제일 걱정되는 건 너희들이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거야. 집이나 돈보다 더 소중한 건 형제간의 정이란다. 부모가 없어도 너희끼리는 평생 서로 의지해야 하는 사이 아니니?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되었어요. 이 집은 너희들이 어렸을 때 뛰어놀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야. 하지만 집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가족의 사랑을 지키는 거란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법원에 소송을 걸고 형제를 적으로 만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난 몇 주간의 제 행동이 부끄러워졌어요. 너희들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희들을 믿는다. 모두 착하고 현명한 아들들이니까. 테이프가 끝나갈 무렵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 형제끼리 절대 원수가 되지는 마라.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이 형제가 남남이 되는 거란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들아. 테이프가 끝나자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세 형제 모두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어. 법원 소송 취하할게. 그 순간 민정이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형님, 저도 이해해요. 형님도 어려우실 텐데 저만 생각했어요. 민수도 다가와서 우리 형제는 한참 동안 끌어안고 울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우리 마음속 얼어붙었던 정을 다시 녹여준 거였어요. 어머니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어릴 때 이야기를 나누며 새벽까지 대화했어요. 각자 품고 있던 서운함과 오해들을 털어놓으면서 말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도 민정이가 받았던 차별도 사실은 어머니의 각별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제야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카세트 테이프를 들은 다음 날, 저는 가장 먼저 법원에 가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정말 취하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네, 가족끼리 해결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형제들과 다시 앉았어요. 이번에는 서로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뜻대로 화목하게 상의해보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형님, 사실 저도 이 집을 혼자 관리하기는 부담스러워요. 민정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관리비도 많이 들고 겨울에는 난방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동안 혼자 감당하려던 부담을 처음 털어놓는 것이었어요. 민수가 제안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집은 팔지 말고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비를 부담하는 거야. 그리고 명절이나 기일 때는 여기서 모이고.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제가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 사업이 어려워서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게 사실이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집을 다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때 민정이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그럼 땅 일부만 팔면 어떨까요? 5천 평이나 되는데 집 주변 1천 평만 남기고 나머지는 분양하는 거예요. 정말 현명한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집은 지킬 수 있고 형님도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겠네. 민수가 동의했어요. 나도 딸 대학 등록금 걱정이 없어지고 말이야.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뒤쪽 4,000평은 택지로 분양하고 집과 앞마당 1,000평은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죠. 분양 수익은 3등분하되 집 관리는 민정이가 계속 맡기로 했어요. 대신 관리비는 형제들이 공동 부담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집을 그냥 비워두지 말고 마을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민정이의 또 다른 제안이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이웃들이 자주 놀러 오셨잖아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큰 방은 마을 회의실로, 마당은 어린이들 놀이터로 활용하기로 했죠. 그러면 집도 활기를 되찾고 어머니가 원하셨던
화목한 관리의 의미도 더 크게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법정 싸움으로 형제가 원수가 될 뻔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끈끈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 영정 앞에서 차례를 올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가 뜻대로 잘할게요. 민정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로 어머니의 영혼이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우리의 계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뒤쪽 땅 분양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형제들 각자 4억씩을 나눠 가질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사업 정리를 깔끔하게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고, 민수는 딸들 교육비 걱정을 덜게 되었죠. 오늘은 어머니 일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민수 가족이 부산에서 올라왔고, 저희 가족도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예전과는 달리 모두들 밝은 표정이에요. 삼촌, 민수의 둘째 딸 지연이가 민정이에게 달려갔어요. 삼촌, 저 이번에 대학 합격했어요. 민정이가 조카를 높이 들어 올리며 웃었어요. 우리 지연이가 최고야.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실에는 마을 아이들이 와서 숙제도 하고 할머니들은 마당에서 담소를 나누시고 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보다 더 활기찬 모습이에요. 형님,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민정이가 제사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신 게 바로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집은 지키면서도 모두가 행복한. 맞아요. 이게 진짜 화목한 관리였던 거예요. 제사상을 차리는데 온 가족이 함께 도왔어요. 예전에는 민정이 혼자 준비했는데 이제는 며느리들까지 와서 함께 하니까 일도 빨리 끝나고 더 정성스러워졌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에요. 민수 아내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우리는 어머니 생전에 즐겨 드시던 막걸리를 한 잔씩 나눠 마셨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됐어요. 제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다투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 집도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이용해서 어머니가 더 기뻐하실 거예요. 민정이가 덧붙였어요. 정말 그래요. 예전에는 비어있던 집이 이제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거든요.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서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어머니를 추억하는 자리였지만 슬프기보다는 따뜻했어요. 순덕이 할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옆집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해가 질 무렵 저희 형제는 마당에서 어릴 때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기서 얼마나 많이 뛰어놀았는지 기억나? 민수가 추억에 잠겨 말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뛰어놀 수 있게 됐네. 형님, 그때 법정 싸움까지 갔던 게 믿어지지 않아요. 민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았어요. 저도 그때를 떠올리면 부끄러워져요. 어머니의 카세트 테이프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래도 덕분에 우리가 더 끈끈해진 것 같아. 민수가 저희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는 뭘 해도 함께 상의부터 하게 되잖아. 맞아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우리는 정말 진짜 형제가 되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저 별 중 하나가 되어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셔서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이제 저희 집은 단순히 박씨 집안의 재산이 아니에요. 마을 전체의 사랑방이 되었고 새 형제의 마음을 이어주는 소중한 터전이 되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